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컨슈머 오디오라고 말하는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말하거나 여러 가지 온갖 오디오, 특히 이제 디지털 장비가 기본이 되면서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샘플링 레이트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많은 제조사들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잘못 설명하고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소리라는 진동을 느끼는 거, 우리 귀에서 느낄 수 있는 대역대를 20에서 2만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20번부터 2만 번까지의 진동을 우리가 귀가 인지하고 청각에서 그것을 소리라는 데이터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헤르츠라는 거죠. 그래서 초당 몇 번, 20헤르츠, 1초에 20번의 반복의 진동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진동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샘플링 레이트도 똑같은 헤르츠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44.1kHz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CD의 샘플링 레이트를 44.1kHz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CD에서 사용하는 그 샘플 데이터의 기본 기준 단위가 44.1kHz로 조각낸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를 44,100번으로 조각낸 것이라는 데이터. 지금 이 CD에 담긴 데이터는 44.1kHz로 작업한 데이터는 그 샘플 하나가 44,000분의 1초라는 시간을 담는다라는 거지. 그 샘플 데이터는 그게 44,100개가 모여서 1초라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44,100이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 전에 설명한 우리 소리라는 것을 구성하는 44.1kHz라는 거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44.1kHz라는 샘플링 레이트에 담기는 것은 그게 3kHz일 수도 있고 500Hz일 수도 있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샘플링 레이트라는 것과는. 그냥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초를 44,100번으로 쪼갭니다. 48,000번 분의 1로 쪼갭니다. 96,000분의 1로 쪼갭니다.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에요.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지 그 안에 뭐가 담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지. 똑같이 헤르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할 때도 그러고 책에도 그렇고 마케팅 회사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44.1보다는 48kHz가 훨씬 더 주파수 대역대를 더 높게 커버한다. 96kHz니까 훨씬 더 고역대를 커버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귀에서 들리는 건 20kHz까지인데 나이퀴스트 정리라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럼 96kHz면 48kHz까지를 그 프로세싱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20kHz 대 위에 훨씬 위에 박쥐나 초음파로 파라고 얘기하는 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왜 장비에서 프로세싱 한다라고 말하냐, 이런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해서 만약에 이게 200Hz의 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그건 초당 200번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Hz를 44.1kHz 샘플링 레이트의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96kHz의 샘플링 레이트에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200Hz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96kHz에 담겼다고 훨씬 더 고해상도가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더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이유는 원래 원음에서의 에너지 변화인 이 소리라는 것을 더 잘게 쪼개서, 그래서 많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을 더 똑같은 1초니까 1초에 48,000조각을 낸 것과 96,000조각을 낸 것을 비교해보면 96,000조각이 훨씬 더 이제 정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교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과는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실제로도 96kHz건 48kHz건 그 하나의 샘플에는 그냥 샘플링 비트로
구현되는 소리에 대한 크기, 그 크기만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300Hz일지 500Hz일지는 샘플링 레이트에서 처리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것들을 모아서 그 안에 담긴 파장들을, 복합 파장인 것들을 우리가 FFT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시 분해를 해보니까 특정 대역이 이런 양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 특정 대역이 어떤 뭐 서스테인이 길든지 어떻게 짧든지 하는 그런 엔벨롭을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그거는 소리라는 엔벨롭의 기본 구성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샘플링 레이트에서 말하는 것과 샘플링,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 소리를 듣는 주파수에서 말하는 것을 두 개를 분명하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은 계속 속아요. 계속 고해상도를 뭐 처리하는 거, 뭐 이렇게 특히 또 케이블로 가고 디지털 케이블로 가고 아니면 뭐 무산소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밴드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가청 주파수 얘기랑 헷갈릴 수 있다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거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44.1로 샘플링 된 것을 DAC에서 아날로그로 만들어낼 때는 그걸 96으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뭐 96이 더 훨씬 디테일할 수 있어요. 그 디테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초고역대를 더 많이 잘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조각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조각에서 충분히 더 좋은 데이터를 이제 다시 아날로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44.1부터 충분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규격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동안 CD라는 걸 통해서 음악으로 나와 있고 지금도 많은 녹음실에서 96, 뭐 192kHz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도 48kHz나 44.1kHz로 샘플링 레이트를 정해서 그렇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헷갈리거나 속지 마시라는 얘기로 오늘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좋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빠이.